2월 15일 화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연방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남은 올해 동안의 연방 휘발유 세금 과세 중단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이 제안을 지지한 것으로 밝혔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는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마크 켈리와 매기 하산 상원의원이 법안을 제기했으며 이외에 4명의 의원들이 법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의 휘발유 세금은 18센트이며 주별 휘발유세는 최고 67센트에 달합니다. 연방 민주당 의원들은 이 연방 세금인 갤런당 18센트에 대한 과세 중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주들도 휘발유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휘발유 요금은 $3를 훨씬 넘었지만 이 연방세 그리고 주 세금이 중지되면 $3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별 휘발유세는 캘리포니아가 67센트로 가장 높으며 일리노이는 60센트, 대부분의 주들이 50센트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교육부는 지난주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11월까지 연체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세금 환급과 사회보장연금 등 연방정부의 지급금 압류 중단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900만 명의 사람들이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평균 270일 연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와 기타 연방 및 주정부 기관은 미지불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특정 지불금을 재무 프로그램을 통해 원천 징수해 연체된 상환금 지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출 상환과 이자 지불에 대한 이 원천 징수 프로그램이 유예됐으나 오는 5월 1일 종료돼 올해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고 환급금으로 전환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원천 징수 유예 프로그램이 이번에 다시 11월 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2022년에 수령이 예상되는 세금 환급과 공제 사회보장 수당 등이 압류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기관 웹페이지에서 설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새로운 변이 출현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하는 백신 수정 개발보다 어떤 변이도 막아낼 수 있는 만능 백신 개발에 나섰다고 알려졌습니다. 펜실베니아 피렐만 의학연구소의 면역학자인 드루 와이즈만 교수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확실히 안전한지 확인되기도 전에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난 일이 반복돼 제대로 된 대처가 안 된다며 가능 변이에 대처가 가능한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마르티네스 교수도 현재 백신 개발은 끝나지 않는 두더지 잡기 게임이라며 새로운 방법으로 백신이 개발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의 백신 연구팀은 20년 전 사스에 걸렸다 회복된 환자들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결과 사스의 변종과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항체가 형성됐다고 만능 백신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광범위한 효능의 백신을 얻기는 쉽지 않지만 이를 위해 지난해 $3,6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 변종들을 막을 수 있는 만능 백신이 개발된다면 코로나 이후 닥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의 대유행을 막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그의 군대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일부에서 철수했다고 언급함에 따라 러시아가 무력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푸틴은 자신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철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 근처에 집결된 13만 명이 넘는 러시아군이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동유럽의 나토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와 군수품을 보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난 뒤 서방이 유럽에 대한 미사일 배치 금지 군사훈련 제한 및 기타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눈으로 보지 않고 듣기만 한 철군 소식은 믿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오랫동안 분열됐던 미주 한인 총연이 지난 12일 대통합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LA 한 호텔에서 모인 서정일 미한 총연 회장과 김병직 국승구 미주 총연 측 회장은 이틀간 6시간이 넘는 릴레이 회의 끝에 통합의 문을 열었습니다. 통합은 오래전부터 시도해왔던 것이고 270만 우리 미주 한인 동포들의 염원이고
우리 전 지역의 180개 한인회 모든 회장들이 다 통합을 원하고 있고 LA에서 그 두 당사자하고 우리 측하고 만나서 드디어 이제 합의점에 도달했죠. 차기 미주 총연은 김병직 국승구 공동 총회장 체제로 가며 서정일 현 미한 총연 총회장이 이사장을 맡게 됩니다. 차기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회의 한 해 수정된 정관을 사용하며 2월 19일 덴버에서 개최 예정인 대통합 총회에서 인준을 받게 됩니다.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회장을 양보하고 이사장을 하기로 그렇게 했던 통합 합의서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식의 우리 회원들의 의견을 또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로써 거의 10년 동안 법정 싸움과 분열로 점철되어 오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대통합에 의한 새 시대를 열어갈 길이 터진 셈입니다. 서정일 회장은 이번 통합을 통해 총연의 위상을 되찾고 미국 정치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분쟁으로 인해 잃었던 본국의 신임과 더불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라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총연이 하나로 돼서 과거의 그 이상을 되찾는 것이고요. 미국 정치에 우리가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2세, 1.5세들의 이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후세 많은 우리 한인 2세의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국 정부의 그동안 그 문제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풀리면서 정부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요. 이건 미국 쪽에서 대한민국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 미국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러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크게 열린다고 볼 수 있죠. 이게 통합이 됨으로써. 또한 이번 통합으로 인해 서로 간을 향한 법정 소송은 모두 취하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합의 즉시 자동 취하가 됐습니다. 모든 소송이 거의 소송이 제가 보기에는 7개가 걸려 있었거든요. 즉시 사인하는 즉시 소송에 오늘 그 작업이 진행됩니다. 완전히 풀었습니다. 아울러 2개로 갈라진 중서부 지역 한인회 연합회도 통합될 수 있다고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우리 시카고 동포 여러분 그동안 여러모로 좀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보여줄 면도 우리가 없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공손하게 사죄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앞으로 진정으로 미주 전체의 동포 사회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앞에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힘들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 주시고 인내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월 15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88,842명, 신규 사망자 수는 949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4.7%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893명, 신규 사망자 수는 53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6.9%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